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인 최신 현황 2022년 2월 11일 다음 주죠. 16시에 제가 진행하는 보고하는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총 8건이고요. 이번엔 이제 판사님이 인사이동이 있을 겁니다. 2월 21일부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집회입니다. 이번엔 이제 종결 집회만 끝날 수 있는 것만 한 8개만 하고 속행 사건은 이제 다 3월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보시면은 파산 선고는 이제 제각각이죠. 8월 9일, 9월 6일, 1월 13일, 12월 14일, 8월 9일, 9월 6일, 5월 10일, 12월 14일. 채무자 쭉 나오고요. 회차도 벌써 여러 번 진행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배당되는 사건이고 환가 사건이었거든요. 3회차, 2회차, 6회차, 7회차도 있었죠. 7회차. 집회일은 이제 2월 11일, 다음 주 금요일 16시입니다. 대부분 종결면책입니다. 종결면책, 종결재량면책, 속행. 요거는 이제 종결면책. 속행되는 거는 배당일이 2월 11일 넘어서 그 전까지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이제 속행하는 겁니다. 요 배당일이 2월 10일, 하루 전날이지만 이미 뭐 돈 다 나눠주고 그날 보고서 간단하게 쓰고 계산 보고 집회 보고 배당을 기재하면은 그 다음날 종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특이한 사건이 4번 사건입니다. 3번 사건. 채권자들이 엄청 많이 일을 했고, 뭐 채무자도 구속까지 됐습니다. 사기죄로.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에서. 채무가 많아요. 뭐 1억, 2억, 3억, 4억. 많은데, 마지막에 상투 틀게 하는 경우. 마지막에 돈이 묶이는 사람들은 한스러우니까 형사고소를 합니다. 뭐 고소하면 100% 사기입니다. 거의. 왜? 이미 그 당시에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거짓말을 해서 뭐만 뭐 주겠다 해갖고 소액, 그것도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없죠.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피해자들이 사기죄를 고소하니까 6명이 피해자가 발생해서 총 합계 뭐 금액은 많지는 않아. 2, 3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3천 정도가 됩니다. 6명이. 그래서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채무자는 이제 1년 6월 실형 살았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제 저 사람을 면책 불허가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고소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죠. 근저당 설정하는 거, 이거 다 사기파산죄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위법성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특정 채권자한테 근저당 설정해주고 관제인이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제가. 졌다 그래서 그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 행위, 그 다음에 또 사채업자한테 담보 제공해서 추가로 돌려막기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그대로 뒀으면 그 담보가 일반 채권자들한테 갈 텐데, 그래서 그것도 사기 파산죄로 다시 또 기소가 됐습니다. 채무자가. 참, 부동산도 매각한 게 걸려갖고, 물론 제가 이제 개입을 해서 화해 계약을 체결했죠. 뭐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하고 뭐 하여튼 작년에 생고생했죠. 이게 2019년 사건인데, 2021년 내내 뭐 가압류 취소하고 뭐 한 서너 건씩, 그쵸? 뭐 채권자들도 물론 열받죠. 부동산 값도 그 2배가 올랐는데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빨리 그냥 화해하는 바람에 뭐 빌라인데 많은 가격을 못 받았죠. 네, 한 5억 6, 7천으로 평가해서 뭐 일부 금액만 환수했는데 그대로 놔뒀으면 저게 한 7, 8억, 9억, 10억도 갔을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사건도 이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왜? 어제 우리가 조사확정, 채권, 제가 최근에 읽어주는 거 보셨죠? 채권 신고 및 조사. 근거가 없으면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뭐냐면 돈 준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차용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부는 현금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현금은 통장으로 제출했다는 거를 자기가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채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맞는 것 같대. 근데 근거가 없이는 저희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관제인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했더니 그 채권자께서 어제 제가 조사확정 재판 읽어드렸죠. 그죠? 관제인 직무 편란에서 관제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채권자는 조사기일부터 한 달 이내에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조사확정 재판의 사건명이 뭐냐면 파산은 하단이라 그랬죠. 확입니다. 확정 재판에서 확자를 딴 것 같아요. 확. 그죠? 확. 발음도 어렵네. 예. 그래서 그날 조사확정 재판을 하는데, 채권자가 만약에 이의제기의 그 근거를 갖고 왔다. 1,000만 원. 그러면 관제인은 일부 철회를 할 수 있지. 1,000만 원 좋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채권자를 확정을 지어서 2월 18일 배당하는 거 중지하고 여기에 채권자 10명인데 만약에 11명 하나 추가해서 추가 배당이 아니라 채권자의 자격을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사확정 재판은 취하되겠죠. 조사확정 재판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종결 면책이죠. 면책 불허가는 없습니다. 제 여기에는 이것도 이제 재량 면책입니다. 면책 불허가 시킬 수도 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배당을 받았고 화해계약을 체결했고 지방에 있는 땅이 매각됐고 특히 이 지금 형사고소한 채권자들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566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죠. 사기죄는 과실범이 없죠. 과실사기가 없습니다. 사기는 무조건 고의범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 채무자는. 그래서 그 사기 피해자의 형사 판결문에 피해자가 6명이 박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명은 제가 세어보니까 5명이고 한 사람은 그냥 실명이 아닌지 채권자 목록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5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의제기도 안 하고 금융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면책을 해줘도 큰 부당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면책을 받든 안 받든 면책을 받아도 자기네 채권은 권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재량 면책이 중요한 사유입니다. 제가 드는. 판사님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시도를 안 해서 그냥 사기파산죄로 기소됐으면 판사님도 주저할 수, 최종 결정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판사가 하는 거니까, 저는 하여튼 저는 재량 면책으로 올렸는데,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이제 알아서 이제 결정하시겠죠.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8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13단독은 이제 3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판사님하고 이제 속행 사건 기존에 진행되는 걸 이제 합니다. 2월 달에도 이제 선고는 있어요. 2월 14일인가 13일 날 선고를 한 20건 올려나 요즘 사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파산 사건이. 관제인이 많이 늘었죠. 40명에서 48명이니까 8명이면 20%가 늘었죠. 그렇죠? 20%가 늘으니까 사건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20%가 줄어들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건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묻는 게 채무자가 6개월 동안 특히 작년에 남편한테 2억을 꼬라박은 겁니다. 캐피탈 대출하고 보험 같은 거 다 해서 2억을 어디다 썼냐? 마스크 공장 거기다가 다 기계 사는 데 쓰고 운영 자금을 쓴 거죠. 그래서 쟤는
우리가 마스크 공장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죠. 다 망했죠. 마스크 공장. 기계 1억 5천, 1,000만 원도 안 가져가요. 쓰레기입니다. 기계가. 왜? 이 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건 무섭습니다. 작년에 마스크가 동이 나서 떼돈 벌었죠. 그러니까 돈 벌라고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을 해다가 공장을 상당수의 분들이 마스크를 차렸죠. 마스크 공장을. 그래서 지금 마스크가 엄청 많이 생산이 되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떨어지죠. 경쟁.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싹 망해요. 다시 파산 들어왔어요. 관제인이 기계 사진 찍어와. 마스크도 이게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기계가 아니라 뭐 교실 같은 데다가 뭐 이것저것 나름대로 그것도 공정이 있는지 장치 산업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설할 때는 1억 5천, 2억 듣는데 고철로도 안 가져. 고철로 가져갈까? 쓰레기입니다. 안 가져가요. 1,500만 원. 왜? 기계가 지금 넘치는데, 그쵸? 지금 중고 물품에서 거래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헬스 기계. 그죠? 작년에 헬스장 엄청 문 닫았죠. 그 기계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사하지 마라. 조사는 해도 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가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보험 해약 환급금 한 10건을 압류했습니다. 어떤 거는 해약 환급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그 다음에 전부 합치면 한 6천에서 7천 돼요. 근데 세금이 4억 6천입니다. 손못 끝. 결국은 다만 국가는 그 보험을 압류는 했지만 해지를 못해요. 201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보험에 대한 채권자들이 압류 해지권을 금지시켰죠. 자, 그러면 그거는 그 채무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사망을 했다. 그래서 보험금이 1억이 나왔다. 국가가 싹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다쳐서 보험금이 3천만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친 금액을 치료하기 위한 거는 못 가져가요. 국가가. 세무서가. 그 이상 되는 건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상해보험 같은 건 이제 안 가져간다고 보고 사망 시에만 국가가 세금을 싹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유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 포기하면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상속 포기하면은 그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은 이제 아마 수익자가 되겠죠. 그렇죠? 사망하면 아마 못 가져갈 겁니다. 그 사망자가 이제 상속인이 이제 보험 수익자가 되니까 그건 이제 상속 재산이 아니죠. 그렇죠? 상속 포기하는 거고. 아무튼 이제 2022년 이제 파산은 2월 달이 이제 시즌 종료죠. 새로운 판사님이 이제 오시고 3월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거는 3월에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제 한 96건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100건 정도 많이 줄었죠. 옛날에 140건, 160건, 200건 가까이 갔는데 계속 댐에 유입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쵸? 댐이 차기가 힘들죠. 그 원리입니다. 저수지가 비가 많이 와야지 저수지 물이 잠기는데 조금 찔끔찔끔 오니까 이제 안 차죠, 사건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1일 16시 사는 사건의 대략적인 면모와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